진심이냐 풍자냐, 마키아벨리를 읽는 두 갈래 시선. 어리석음을 비웃는 희극, 마키아벨리의 진짜 목소리. 마키아벨리는 과연 진심이었을까? 그의 군주론은 정말로 통치자들을 위해 권모술수와 폭력을 서슴지 말라고 가르친 책일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풍자와 조롱이 뒤섞인 교묘한 작품이었을까? 1513년에 쓰인 이 책은 서양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학 경영학 서적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금도 많은 기업인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꼽고 책장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고 참고할 정도다. 그러나 이 책을 처음 읽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대목은 저자가 거짓 기만 포갑 불의를 모두 승인하고 나아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런 일을 실천하라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마키아벨리는 지배자의 관점에서만 정치 현상을 설명했으며 국민이나 도덕은 거의 무시된 채였다. 하지만 이러한 충격적인 평가는 당시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서 마키아벨리를 바라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를 판단하는 시각은 역사 문화, 철학적 맥락에 따라 제각기 달라진다. 예컨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마키아벨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한 반도덕적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애국자의 시선에서 보면 그는 이탈리아의 통일을 갈망했던 진정한 애국자이자 해방자로 추앙받을 만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근대식 군대를 조직하고 공화국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노력한 선구자이며 정치 철학자로서는 기존의 신학적 도덕적 가치가 아니라 실용성과 결과를 중심에 둔 새로운 사고 체계를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작가적 측면에서 평가하면 그는 대담하고 자유로운 문장으로 시대를 앞서간 문필가였으며 경영학적으로 보면 오랜 역사 속에서 경영을 이야기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마키아벨리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문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것이 바로 군주론의 정수처럼 전해 내려온다. 그런데 정말로 마키아벨리는 이 말을 진심으로 했을까? 그는 사실 풍자의 대가였고 혐오스러울 정도로 부도덕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사람들이 선량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역설적 희곡을 집필한 전력도 있다. 대표적으로 그의 희곡 만드라골라에서는 종교나 지배자의 이중적 태도 등을 조롱하는 과감하고도 풍자적인 전개가 펼쳐진다. 더욱이 군주론 안에서도 곳곳에서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과 당시 권력자들의 비열한 사례가 수없이 나열되는데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풍자처럼 보기도 한다. 이 책의 진짜 의도는 마지막 장에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마키아벨리는 그 마지막 장에서 노력해서 얻을 가치가 있는 최종 목표는 명성이라고 밝히고 동시에 이탈리아의 통일과 프랑스와 스페인의 야만인들을 몰아내는 것을 최종 과제로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그는 군주론에서 공화정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군주정에 대한 조언으로만 책 전체가 채워져 있다. 이는 그가 평생에 걸쳐 일관되게 공화정을 지지하고 애착을 보였던 점을 감안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더욱이 군주론, 이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되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흔히 메디치 가문의 정치 고문 자리를 얻기 위해 쓴 지원서였다고 추측해왔지만 정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에서 쫓겨나 있던 시절에 공화국 정부의 요직을 맡았고 메디치가 권력을 되찾은 뒤에는 오히려 고문을 받고 수감까지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메디치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가 있었을 리 만무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이 책이 마키아벨리가 죽고 나서 5년 뒤에야 출간되었다는 점 역시 미스터리한 단서다. 애초부터 대중에 널리 읽힘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며 폭만에 하나 대중적인 공개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면 그가 이후에 이 책이 과연 진지한 것인가 아니면 풍자와 조롱을 동원한 아이러니인가 라는 물음을 불러일으킬 것을 몰랐을 리 없다. 목적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수단을 정당화하는가 악을 악으로 막는다면 결국 선과 도덕의 기반은 어디에 남게 되는가 라는 난제는 당시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철학적 질문이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의문들을 일부러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갖고 있는 편견과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더불어 그가 죽기 직전 남긴 말도 여전히 회자되는 풍자 중 하나다. 나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고 싶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교황들과 왕들, 군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거지와 수도사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 최고의 통치자들과 교황들이야말로 부패하거나 위선적인 권력자라고 꼬집은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던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을 그 나름의 방식으로 조롱한 말일 수 있다. 만약 군주론, 이 정말로 풍자와 아이러니로 가득한 책이라면 여기에는 또 다른 역설이 생긴다. 거의 모든 독자가 이 책은 순수하게 통치 기술을 가르치는 냉혹한 정치 경영서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지금도 수많은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군주론의 문장을 인용하며 권력의 세계에는 도덕이나 양심보다는 무조건적인 성과와 결과가 더 중요하다는 근거로 삼곤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야말로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비웃으려 했던 대상이 아니었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키아벨리는 현실 정치의 권모술수와 배신, 잔혹함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피렌체가 공화국 체제와 군주정 체제를 오가면서 겪어야 했던 전쟁과 내홍, 그리고 유럽의 다른 강대국들, 프랑스, 스페인, 신성 로마 제국, 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을 때 일어난 참상은 그가 직접 목격한 현실이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폭력과 배신, 위선으로 뒤범벅된 현실 정치를 적나라하게 기록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결국 정치란 이토록 비열하고 잔혹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길 바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를 통해 독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하게 만들고 싶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군주론을 둘러싼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뉜다.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냉혹한 권력의 기술을 익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정말로 이런 기술에만 의존해도 괜찮은가? 라는 물음을 가슴에 품게 될 수도 있다. 미루어 짐작컨대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권력 유지를 위한 비정한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 점이 바로 풍자라는 방식으로 숨겨진 마키아벨리의 진짜 목소리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우리는 군주론에서 지독한 냉소와 권모술수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마키아벨리가 애절하게 소망했던 이탈리아의 통일과 공화정에 대한 열망을 떠올리게 된다. 종종 잊히지만 그의 열망은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탈리아는 분열되어 서로 다른 군주들과 외세의 침탈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마키아벨리는 현실의 잔혹함을 극도로 과장해 보여주며 어리석은 권력자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외친 것일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더 큰 아이러니를 체험한다. 마키아벨리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호한 채 후대 사람들이 그에게 온갖 상반된 해석을 덧씌우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를 악마의 대변자로, 또 다른 이는 근대 정치학의 시조로, 그리고 또 다른 이는 위대한 풍자 작가로 칭송한다. 하지만 무엇이 진실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마키아벨리의 저술이 사람들이 가진 고정관념에 끊임없이 균열을 일으켰다는 점이다. 만약 그의 글이 진정 풍자와 아이러니를 노린 것이라면 우리는 그가 노렸던 대중의 어리석음을 오늘날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수많은 이들이 군주론의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치적 술수와 냉혹한 처세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해왔으니 말이다. 이 점에서 마키아벨리야말로 시대를 앞서간 작가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를 향해 조롱의 웃음을 보냈던 풍자의 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그의 마지막 말 지옥으로 가겠다는 역시나 가장 간명하고도 강렬한 풍자가 된다. 모두가 신성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비웃으면서 부패하고 이중적인 권력의 본질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무대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풍자와 냉혹한 현실 인식을 놓고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희극처럼 펼쳐 보이는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역설이 아닐까.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아니즘. 마키아벨리즘은 흔히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극단적인 현실주의 혹은 권모술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이 용어의 기원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에게서 비롯한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나타나는 날카로운 분석과 정치적 처방이 당대 군주들에게 현실적인 통치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은 도덕보다 실리와 권력 유지가 우선이라는 인식으로 해석되어 훗날 마키아벨리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과연 마키아벨리의 사상은 도덕을 무시하고 잔혹함을 옹호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의 본질을 냉철하게 통찰한 결과물일까? 우선 마키아벨리는 정치 영역을 그 자체의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주의 권력 유지와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때로 비도덕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상적인 군주가 현실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처럼 사람들은 선행보다는 공포에 더 쉽게 복종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그의 관점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 요컨대 통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대중의 동의를 얻는 아름다운 이상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날카롭고 실용적인 처방을 제시했지만 그는 결코 무차별적 폭력이나 잔혹함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후대에 와서 모든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식으로 왜곡되거나 단순화되었다. 특히 근대 이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격화되고 정치가들의 권모술수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마키아벨리즘은 인간의 어두운 면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 경영 등 권력 다툼이 빈번한 영역에서 마키아벨리적 수단,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거나 거짓 정보를 활용하는 등 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면서 마키아벨리적이다라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의 본래 의도가 특정 가치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데 있었다기보다 권력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실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는 점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현대에 들어 마키아벨리즘은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심리학 분야에서까지 쓰이고 있다. 마키아벨리적 성향은 대인관계에서 기회주의와 조작을 선호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특성을 의미한다. 이는 윤리적 가치관이 희미해진 사회나 조직에서 위력을 발휘하기 쉽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인은 이러한 마키아벨리즘적 태도가 공동체의 신뢰와 결속을 얼마나 위협하는지도 잘 인식하고 있다. 권력과 이익만을 좇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의 불신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이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마키아벨리즘이란
인간 단순히 나쁜 권모술수로만 규정될 수 없는 복합적 개념이다.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통찰은 인간 본성의 양면성을 드러내며 권력을 다루는 현실 정치의 냉혹함을 부각한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어두운 측면이 인간성과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더욱 공감과 신뢰를 지향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강조했던 현실 직시의 태도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이를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바로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시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